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쭉 종목들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어제 AVWAP에 대해서 올렸는데 좀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게 다음 주에 올라올 그 피그마 또 매매하는데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클하고 코어 위브를 이제 상장 때부터 좀 복귀하면서 AVWAP을 활용해서는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좀 오늘 보여드려서 AVWAP 이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손쉬우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자 포트폴리오 보면 저희가 넷플릭스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12%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이 지지선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68불 37전에 매수 주문을 해서 이제 체결이 됐고요. 1180원에 끝났습니다. 지금 ATR 보시면 31.4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ATR이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와중인데요. 저희가 넷플릭스는 안전마진 전략을 활용해서 총 5%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가 1168불에 매수가 됐고요. 2차 매수 가격은 1106불로 세팅이 돼서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은 어떻게 나왔냐면 1168불 37전에 빼기 ATR의 2배, 그러니까 ATR이 아까 31.4였거든요. 그러니까 62.8을 해서 1105불 57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반올림해서 1106불에 가격을 세팅했고, 요게 또 체결이 되면 그 당시에 가서 또 ATR의 2배를 빼가지고 주문을 넣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또 안전마진 전략 똑같이 2차까지 매수가 되면 평단에 도달할 때는 반을 판다 하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잘 상승을 하다가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좀 심양 매물 나오면서 갭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AVWAP선은 약간 지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금일 시초가예요. 2%를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제가 총 15%까지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5%가 매수되어 있는데 거기 2% 추가만 7%반 정도 계획한 매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305불인데 거기에 3불 더해서 308불에 매수 주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시효과 이제 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9불 터치 시에는 2%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5% 정도 내려가 있는 가격입니다. 애플 보시겠습니다. 애플이 고점 AVWAP을 쭉 계속 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항선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와도 거기 부딪히고 내려가고 거기 부딪히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거기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저희가 저점에 지금 사자고 주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고수해서 지금 현재 총 10% 실기로 했는데 5%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불 193불에 기다리겠다 이렇게 돼 있고, 타겟은 236불 도다시에 가진 물량의 30%를 청산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구글 보면은 진짜 강하게 이 돌파를 해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진짜 급하게 많이 올라왔죠.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인데 구글은 AI의 최강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근데 요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하게 상승 붙었다가 조금 밀려 내려온 그림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요 지지선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지지로 해가지고 계속 횡보 내지는 약간 또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을 보일 것 같은데, 저희가 200불에 매도한다고 목표를 타겟을 잡았었어요. 30%를. 아깝게도 어제 199불 조금 넘더니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200불을 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속한 대로 200불에 30% 청산하도록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지금 주가에서 한 10% 떨어지는 자리에 172불에 3% 추가 매수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6%가 매수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 계획했던 거에 한 60%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죠. 보시면은 진짜 모든 주식이 이렇게 차근차근 또박또박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멋있는 그림이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21선 터치하면은 이제 사겠다 했는데 지금 조금 내려오곤 있지만 그래도 21선을 터치를 안 하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선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501불 76전에 21선이 있어서 거기에 2% 매수하겠다고 주문 넣는 상태입니다. 총 자산의 5%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서클입니다. 어제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188불 88전에 사자고 넣어놨는데 안타깝게도 189불 22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금 193불에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사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주문 넣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VU압 전략 쓰기로 했었죠. 2%를 188불 88전에 지금 사자고 들어가 있고 26.55전 빼서 162불에 스탑, 그 다음에 216불에 타겟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요 자동 주문으로 이렇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은 안전마진 전략도 쓰고 있죠. 1%를 202불 87전에 샀고요. 그 다음에 183불 164불에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코어위브 가지고 있죠. 코어위브는 여기서 시작한 AVU압 선이 지금 109불 45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핀치라고 해서 계속 요 안에서 좀 횡보를 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20불에 어제 종가가 끝났거든요. 저희가 112불 40전에 2차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돌파 전략도 쓴다고 말씀드렸죠. 153불 57전을 돌파하게 되면 거기서 추격 매수를 하겠다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는 125불, 2차 진입가는 112불 안전마진 전략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AVU압 돌파 전략은 153불 57센트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진 종목들 한번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VU압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클과 코어 이후에서 상장 때부터 그 다음 이후까지 AVU압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AVU압 지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그마 상장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표를 잘 활용을 해서 그때 꼭 많은 수익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VU압 지표는 실전에서 아주 훌륭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업 트렌드, 다운 트렌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뭐냐, 이 지표는 거래량하고 가격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불과 베어가 싸워서 불이 이기고 있으면 시장은 올라가는 거고, 베어가 이기고 있으면 시장은 내려가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매할 종목을 검색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매수 시점, 타점을 잡기도 하고, 또 위험관리 혹은 매도 전략 이런 것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V압을 왜 쓰는가 하는 거를 아주 그래프를 보면서 단순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X 즉 S&P 500 지수의 과거 봄 여름에 한번 크게 한번 빠졌다가 또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죠.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바이앤홀드보다도 사실은 사고 팔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사고 팔 거냐? 그냥 뭐 이렇게 저점 사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면 물론 많이 나겠지만 그건 지나가 난 다음에 보이지, 이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당시에는 굉장히 두렵죠.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데,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여기서 팔았던 분들은 아쉽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섞여 있는 게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표라는 거를 씁니다. 그런 걸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뭔가요?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쭉 그려놓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그 아래 있으면 장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장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곤 하죠. 하지만 이 지표를 통해서 매매하는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해야 돼. 이게 50일 이동평균선을 더해봐. 그러면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사고, 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 데드 크로스 나와서 팔았는데 이게 저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 50일 이동평균선은 뭐 거의 주가의 중간을 관통하고 있네. 그래서 이게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또 누구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기 3개는 써야 돼. 100일 이동평균선 더해봐. 그럼 더 잘 보일 거야. 아, 잘 보이십니까?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VU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그래프에 AVU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보셨던 이동평균선들은 다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100일, 200일, 50일 어떤 분이 봐도 똑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AVU압은 뭐냐?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다가 앵커를 찍는 순간에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AVU압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처음 자리겠죠. 쭉 올라갔다가 딱 꺾인 자리. 그래서 여기가 맥자리구나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한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AV 합선이 그려지죠. 근데 보시면 3년 반 동안 여기 터치 그 다음에 돌파하고 또 지지하고, 와, 이때도 지지가 또 맞았네, 정확하게. 와, 아까 이동평균선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작한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가격하고 거래량하고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찍은 거는 제가 임의지만 이 계산은 항상 객관적인 계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냥 찍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쭉 지나가면 의미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지점이 뭐냐?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지점. 이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데, 혹은 지나가 난 다음에 저점, 그 다음에 큰 이벤트가 있었던 이런 지점, 이런 데들이 이제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맥점을 하나 또 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 지나고 봤더니 저점을 찍고 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 최근 동안에 제일 많이 실렸었죠. 그럼 여기는 무슨 이벤트가 있었구나, 뭘 굉장히 많이 사고 팔았구나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또 요 새로운 V합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또 여기가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 정확하게 또 여기를 찍고는 또 올라갑니다. 그 정확하게 이때도 여기를 찍습니다. 와, 신기하네.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데 오면은 자신있게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너무나 잘 깨끗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의미 있는 점이 어딜까 한번 보시면, 이건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뭐냐,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런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나고 보면 여기가 상승의 시작인 시점이었구나 하고는, 또 거래도 진짜로 과거에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해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죠. 그럼 이게 이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보면 유선 타고 이 주가가 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보면 기존에 그려졌던 이 AV 합선에 다 쿵쿵쿵쿵 다 지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반등을 합니다. 와, 이게 잘 맞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맥점이 어딜까? 쭉 지나보면 보이시죠? 여기시죠? 쭉 지나봤더니 여기가 단기 저점이었구나. 쭉 갑니다. 와, 여기 지지, 그리고 나중에 브레이크 할 때도 여기서 지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받고 또 돌파하고, 이게 AV압에 이렇게 잘 맞는구나. 그 다음 또 저점은 이게 이제 핸드오프라고 이제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또 한번 중요한 맥자리에서 또 찍어주시면 또 요거를 지지선으로 해서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자리가 어디냐? 여기가 또 핸드오프가 되겠죠. 한번 퉁퉁 튀니까. 그럼 또 여기의 자리를 또 잘 잡고는 또 올라갑니다. 또 핸드오프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또 핸드오프가 되는 거죠. 또 여기를 잘 잡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뭘 볼 수 있으냐?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럼 거기에 또 클릭을 하나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선을 타고 또 쭉 내려왔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초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또 클릭해 주는 거죠. 그럼 또 의미 있는 선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모습인데요. 보십시오. 아까 이동평균선 3개 그려놓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뭔가 그려놨더니 깔끔하게 지지, 저항을 그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7월달 들어와서 장이 자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게, 기존에 있던 이격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한번 이런 식으로 풀백을 할 텐데 하는 걸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셨습니다. AV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점서부터 그래프를 그릴 수 이 지표를 그릴 수 있도록 내가 고르는 거구나. 그리고
어제도 잠깐 들었는데 뭐 핸드 오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중요 점마다 다시 찍어 나가면 여기서 그려주는구나. 또 기존에 있는 선들이 중요한 맥자리를 같이 그려주는구나.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분 피보나치 이제 분석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피보나치도 그리면은 거기 첫 번째 피보나치 레벨, 50% 레벨, 그 다음에 618 레벨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저항 자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AVWAP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려진 게 꺾인다. 추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VWAP을 보실 때는 이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에서 수평,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간다. 이게 이제 전환인 거고요. 또 하락 추세구나. 그러다가 좀 수평으로 가다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구나. 먼저 시작한 건 이렇게 아주 더디게 나타나는데 최근에 시작한 것들은 바로 그 추세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맥자리에 AVWAP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추세를 파악해 준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맥점을 잘 짚어준다. 보셨죠?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맥자리는 전부 다 이게 AVWAP 지표들이 탁탁탁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리스크 대비 리워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 전략에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한 15분 20분짜리 영상 보고 많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는 브라이언 쉐넌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셨어요. 앵커드 VWAP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한 40년 동안 업계에서 일한 분이고 뭐 많은 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매매도 잘 하셨고 해서 처음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을 내놓으셨다가 나중에 와서 앵커드 VWAP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드 VWAP에 대한 설명이 한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15분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없지만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그거를 들으시고는 이제 AVWAP 다 알았어, 절대로 그렇게 못하세요. 그래서 어제 어려웠다가 맞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볼 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뭐를 찍으라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자꾸 반복을 해보니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저런 의미가 있구나, 또 책을 따라서 해보고 막 해봤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처음에 보셔가지고 이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이 책 서너 번 읽으셔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못 읽으시잖아요.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영상 보시면서 조금씩 가까워지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은요, 금방 본인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코어 위브 상장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전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상장을 해서요, 처음에 30불 때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180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120불 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나고 보시면 이때 충분히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많이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샀으면 지금 한 30% 정도 손실이 났겠구나, 25% 정도 손실이 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장 초서부터 일봉을 가지고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장 첫날입니다.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이제 40불 때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뭘 하느냐? 클릭하셔가지고 AVWAP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려지면서요,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을 타고 있다, 즉 매수 세력들이 지금 이기고 있다 하는 게 나타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한 2배 간 거죠. 60불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접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가 되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지나고 보면 거래가 많이 된 자리, 여기가 중요 맥자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VWAP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아닌가 다를까 그 선을 저항선으로 해서 계속 못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볼 때 분명히 좋은 주시라고 생각하시면 첫날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첫날 사시고요.
그 다음은 다음날 좀 빠졌을 때 조금 더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있을 때 조금 더 사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팔아주시는 거 맞고, 그러니까 바이앤홀드는 어느 정도 가져갈 거다, 그 다음에 중간에 트레이딩은 얼마 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내려오죠. 이제 횡보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때 다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길게 횡보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기다리다가 요런 데서 한 번 더 매수를 해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나고 본 다음에는요,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여기 저점이니까 중요한 자리네 해서 또 클릭해서 AVWAP을 또 그려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를 타고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죠. 아, AVWAP이 진짜 중요한 지표구나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며칠 지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잡고 했으면 물량을 꽤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충 단가는 한 40불 선, 45불 선 정도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쭉 치고 올라가면은 벌써 2배 이상 수익이 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왜? 상승 추세를 탔으니까. AV 합선이 다 상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더 올랐죠.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가 많이 터지는, 굉장히 거래가 최고로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또 중요점이구나 해서 AVWAP을 탁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생기죠. 그러면 그 선을 타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역시 AVWAP 선이 굉장히 여기서는 작용을 잘하는구나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마 여기서 좀 꺾였을 때 좀 팔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50불, 40불, 30불 샀으면 일부는 또 여기서 한번 음봉이 크게 나와서 요 AVWAP 선을 깼을 때 좀 일부 팔았을 것 같고, 근데 다시 상승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지켜보다가 여기 조금 빠졌을 때 여기서도 조금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죠.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치고는 이제 좀 내려오죠. 그럼 내려왔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또 많이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클릭해서 AVWAP 선을 또 그립니다. 그러면 어제 배우시지만 이게 핀치로 가는 거죠. 매도와 매수와 싸움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요 또 선을 타서 쭉 오다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되죠. 그리고 좀 지나고 난 다음은 여기다 또 이제 선을 긋는, 그리고는 좀 지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조금 팔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떨어졌을 때 조금 팔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질 때 아마 이 정도에서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140불 선, 160불 선 뭐 이렇게 팔았겠죠. 그리고 만약 좀 더 지켜볼 거야 해서 가져왔으면 적어도 140불 선에는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 매수 단가 4, 50불에 사서 140불까지 갔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봉으로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뭐를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다가 계속 클릭해서 선을 만드시고 그 선이 어떻게 지지 저항으로 작용하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요 라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지 자리가 한 두 군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아마 좀 빠지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서클을 보겠습니다. 서클도 이제 첫날 상장했을 때요, 이제 87 죄송합니다. 87불까지 3불까지 올라갔었죠. 그럼 여기다 이제 또 클릭을 해서 그 AVWAP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첫날 오르고 셋째 날까지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AVWAP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받치죠. 그러면 첫날 일부 샀을 것 같고 저는요, 둘째 날도 조금 따라 샀을 것 같고, 셋째 날은 이제 빠졌으니까 좀 기다려 봤겠죠. 그럼 넷째 날 조금 더 샀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처음에는 뭐 한 80불 그 정도에 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0불 근처에 샀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100불 정도가 매수 단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00불에 사서 쭉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클릭해서 맥점을 하나 잡기 시작하고 AVWAP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쭉 이 AVWAP 선을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뚝 맞고 떨어지죠.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자리구나 해서 AVWAP 선을 또 여기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맞고 이제 또 핀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선을 타고는 계속 요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좀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매수 단가가 평균 단가 한 100불 정도 된다 그러면 대충 요 선에서는 좀 팔아줬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를 뚫고 내려오는 순간, 그러면 여기가 대충 보면은 한 98불, 한 200불 선 되죠. 그래서 배는 일부분 수익 나고 털었을 테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여기 터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다가 여기가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한 180불 선이에요. 그래서 좀 팔았고 또 가지고 있다가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안 오니까 이때 지켜보다가 아직도 1, 2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불 정도에 사서 180불 정도에 팔았다. 280불, 290불에는 못 팔았지만, 그리고 사실은 한 열흘 전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전략해서 리스크 대비 5배, 10배, 15배 이렇게 하면 충분히 서클도 좀 일부 파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팔 때는 전략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IPO 전략이 종목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고 피그마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타겟점이 오시면 일부는 팔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올랐다 할 땐 무조건 팔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부. 그래서 분할 매도는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지만 이 ABU 합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 지지 선을 만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지지선을 터치합니다. 근데 이 빨간 지지선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지지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선 역할을 탄탄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기서 맞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또 한번 이 지지선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게 지금 한 188불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이제 서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눌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주고, 근데 거래가 좀 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걸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뚫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어 위브하고 서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코어 위브는 시작해서 약간 눌림을 받아서 한참 기다가 결국은 상승을 시작했고요. 서클은 좀 쭉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그리고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IPO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마다 틀리고 그때 이제 수급마다 틀리고요. 근데 피그마는 이제 점점 상장일이 가까워질수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두 번의 IPO 좋은 종목들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셔가지고 피그마에 대한 기대는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뭘 해드릴 거냐면, 왜 지금은 일본 가지고 매매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매일 매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분봉 가지고 보면은요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분봉에서 AVWAP을 찍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위브하고 그 다음에 서클을 본보기로 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분봉 1분, 보통 1분봉, 2분봉, 그 다음에 좀 길게 보시면 5분봉 정도 보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1분봉으로 한번 해보고 혹은 3분봉을 해보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은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앵커드 V합은 그 심리를 수치화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고,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 제가 점을 찍는 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아무데나 막 찍는다고 좋은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은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터득을 하시게 되면 진짜 좋은 매매 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시장의 이야기를 읽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신 겁니다. 이게 어렵지만 제가 향후 이제 매매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분명히 지금은 그냥 매매를 안 실는 추세만 보여드리고 여기가 지지입니다, 저항입니다 이것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여기서 타점이 왔을 때 포지션 진입을 해서 얼마에 과연 내가 스탑을 두고 또 얼마까지 가서 내가 이익 실현해야 되고 하는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씩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리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좋은 AV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